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제가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게 큰 의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안전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일반 공중의 그 관심도 좀 없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1월 8일 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 내년 1월 27일 2022년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왜 종업원 50명 미만, 그리고 이 건설공사의 경우는 이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공포 3년 후니까 이제 2024년 초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명년부터 이제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사망과 같은, 말하자면 이제 구역 사고라든지 이제 발전소의 젊은 청년이 사망한 거라든지 기타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사망 사고가 많은데, 이런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뭔가 이 근로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 이제 이런 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가운데 이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가 다른지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한 가지 무슨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금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이 종업원 50명 이상인 이 회사하고 이 건설공사 시공능력 1000대 기업체는 이제 반드시 대표이사가 그 당해년도에 그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실히 이행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 500인 이상 기업, 그리고 1000 등 이내의 건설공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된다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경영 방침하고 조직, 시설, 예산 등에 관한 이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들하고, 전년도의 이제 안전관리 실적, 또 금년도의 안전관리 계획, 이렇게 말하자면 그 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그 당해년도의 기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는 이 대기업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이제 서류상으로는 기본적인 방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도 이제 이사회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니까요. 그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이행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에게 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 말하자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과 같은 이 기본적인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의무 내용들이 이제 법에는 법제 구조 1항에 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말하자면 이 공중시설, 공중교통의 경우하고 중대산업재해하고 이제 분리해놨거든요. 이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그 경영 책임자들의 의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나 이행에 관한 거,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거,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명령하는 내용의 이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법령에 정해진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이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뭐 안전보건 담당 이사 같은 경영 책임자 등을 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것은 이 법에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좀 요약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좀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 법의 의무 이행 주체가 누구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인사업주와 개인사업주로 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개인사업주, 그리고 이 경영책임자 등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표이사라든지 안전보건 관련 이사라든지 같은 이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서 근로자를 얘기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종사자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근로자, 노무 제공자, 무슨 수급인의 근로자 등등을 포함하는데, 아무튼 간에 기업의 종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등 하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관한 것은 50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 건설공사의 경우는 공사금액 55원 미만인 경우 3년 후로 시행 시기를 미뤄놨습니다. 여하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니까요. 이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가운데,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뭐 재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1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어떤 큰 사고가 나가지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했다. 그게 이제 중대재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뭐 예를 들면 화학 물질 같은 겁니다. 급성 중독과 같은 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이제 중대 산업재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무 이행 주체에서 산업안전보건은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라고 그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의무 이행 주체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에 보면 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안전상의 조치라는 것은 뭐 보건상의 조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안전상의 조치가 무엇이라는 것이 개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상의 조치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게 약 680개 정도쯤 되는데, 거기에 각 사업장의 이 장소, 시간별로 적용될 수 있는 온갖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안전상의 보건상,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해야 되는 게 사업주의 의무고, 그에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개인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있죠.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거,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거,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이제 정부 관계기관에서 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이행에 관한 거, 그리고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이 관리상의 조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상세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법상으로는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간의 관심을 끌은 게 이제 처벌에 관한 내용인데, 처벌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각기 이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보는 게 좋은데,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상의 조치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연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와 달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연인에 대해서는 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까 같이 중대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병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부상이나 질병만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망하지 않고 부상, 질병에 그쳤을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했어야 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법 규정상으로는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 사망과 같은 이 중대재해가 확 줄어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24년 만에 바뀌었다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시행됐을 때도 이제 위험의 위주화를 방지해서 재해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는 등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작년 재작년 사이에 이제 산업안전감독관 수가 근 200여 명 증가하고 그러는데도 이 산업재해 그리고 또 사망자가 이 줄기는커녕 참 안타까운데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것들은 사실은 뭐 적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2018년 초에 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살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야심찬 기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매년 산재의 경우에 이제 산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산재 사고 사망자가 882명으로 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에 이 855명인가 그에 비해서 27명이나 늘어난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 작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속된 말로 이게 굉장히 침체했던 기간인데, 이 경기가 침체하면 일반적으로 사고가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외려 이 경기가 이 침체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균법이 또 시행되는 가운데, 더군다나 이제 안전감독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이 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건 참 큰 걱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이 뭔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이렇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특히 이제 일반인의 관심은 물론 안전 업무 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아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